안녕하세요. 가자노을문화센터 역사 강사 정춘희입니다. 오늘은 4강 우리 땅에 청동기 시대가 열리다 해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땅에 청동기 시대가 열리다. 언제부터 우리 땅에는 그 도구를 만드는 재료를 금속으로 쓰던 청동기 시대가 열렸을까요? 보통 청동기 이르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처음 도구의 재료를 석기가 아닌 금속을 이용해서 그 만들던 그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에서 4,000년 전부터 우리 땅에는 청동기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럼 청동기, 그 금속을 이용해서 지금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청동기의 주재료는 뭘까요? 네, 청동기는 구리하고 주석 또는 아연을 합쳐서 만들어진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그 도구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푸르게 녹이 슬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푸른색 뭐 동을 써서 했다 해서 뭐 청동기 이렇게 한다지만은 이 청동기는 원래 이렇게 저희가 그 녹그릇 보듯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나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 뭐야요 재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거미라든지 또는 청동기 제품으로 뭐가 있을까요?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청동기는 주로 그 당시에는 음, 이렇게 그 무기라든지 또는 제사용 도구 또는 이제 어떤 일정한 그 신분 높은 사람들에 대한 장신구 이런 거에 이제 조금씩 썼지 일반적인 백성들이 사용하는 많은 부분에서는 청동 제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이거는 한정된 양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돌이나 땅에서 이렇게 캐내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우리가 철기 시대처럼 철을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어떤 재료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부분에서 일반 백성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런 청동기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신석기 시대 때 우리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술이 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식량 생산도 많아지고 또 어떤 그 농지를 개량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땅도 많이 확보하게 되고 이러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재산들이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신석기 시대 때는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를 했다며 청동기 시대 때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개인 재산으로 사회재산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제 강력한 그들 중에서 많은 것을 갖고 그들의 무리를 이끄는 강력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에 이 우수한 문화,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은 청동 제품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든다든지 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아직도 신석기 시대 때처럼 그 돌,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자원이 좋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무기 면에서 우수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침략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무기의 변화에 따라서 여하튼 정복 전쟁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많은 마을들이 좀 이렇게 자신들보다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정복당하면서 또 그 정복당한 사람들은 정복한 자들의 밑에 피지배 계급이 되면서 이런 마을을 많이 형성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강력한 지도자, 우리가 왕이나 군장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많아진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 왕도 있고 법도 있으면 하나의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국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나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동기 문화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의 도구들은 어떤 도구들을 썼을까요? 청동기 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간섭기도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청동기 플러스 간섭기를 했는데 청동으로 만드는 제품은 무기도 있었고 제사용 그릇도 있었고 또 일부 지배층의 어떤 장신구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쓰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대표적인 걸로는 청동검이 있고 청동방울,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청동검 이름은 바로 이 동검이에요. 이 동검 이름 뭘까요? 네, 중국의 비파라는 악기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비파형 동검. 이게 청동기를 대표하는 동검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서 주로 사용했던 동검이라 고조선 동검이라고 불립니다. 요거는 이제 지배층들이 거의 가지고 있었던 무기 이런 거였다면 청동방울, 청동거울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람, 왕이나 군장 이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게 이 방울,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지배자들은 그 가장 우두머리들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청동기 시대 때에는 아무래도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뭔가 선택되었다. 하늘로부터 선택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줘야겠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제사와 정치를 그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무리의 그 우두머리도 왕, 군장 이런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그 청동기 제품을 다 몸에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 이러한 청동기 제품 중에서도 청동 거울은 아직까지는 청동기 시대 때에는 조금 이렇게 다루는 게 좀 그렇게 세밀하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무늬도 좀 거칠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제 요 거친 무늬, 이 뒤에 이게 거울 뒷부분에 이게 줄을 매고 여기 무늬가 있었는데 여기가 거친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청동기 시대 때 청동 거울이고 시대가 발전해서 철기 시대가 되면은 이 안에 세세한 아주 그냥 잔 그림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매끈하게 이 청동 거울을 만들고 그런다고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세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 비파형 동검이 우리나라 북부 지역이라든지 만주 지역, 예전에 고조선 영토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면 세형 동검은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 동검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동검의 이 주조틀이 있다는 것은 청동을 어쨌든 추출해내는 기술이 있어서 뭔가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조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 한반도에는 청동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청동기는 주로 중국에서 다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이 주조틀이 발견이 되면서 이 한반도 내에서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근데 세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때 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청동기 후기, 그러니까 또 그리고 철기 초반 이런 시기에 이제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뢰용으로 이 세형 동검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농기구로는 뭐냐면 농기구는 아직까지는 그 돌로 된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맷돌.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뭐 있었어요? 갈돌, 갈파. 네,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맷돌이 이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도구로서 또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달 돌칼.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좀 알갱이가 굵은 곡식들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알곡에 그 추수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반달 독화, 돌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달 독화를 하는데 요 반달 독화를 이용해서 벼이삭이 든 보리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이제 토기, 무늬 없는 토기가 있어요. 민무늬 토기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신석기 시대 때에는 가마, 그릇을 굽는 가마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불에다가 직접 구웠잖아요. 그래서 그 빚어놓은 그릇이 갈라지거나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줄을 그어서 형태를 만들었다면은 청동기 시대 때에는 청동, 우리가 불이나 아연, 주석 이런 것들을 돌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열을 막 세게 가하는 녹로라고 하는 기계가 발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인들은 그 녹로라는 기계를 통해서 열을 가해서 돌에 열을 가해서 금속을 녹여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청동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멈추지 않고 그 녹로에서 열을 가해서 녹로에 열을 가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릇을 이왕이면 대량으로 구워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가마를 만들어서 그릇을 구워내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민무늬 톡이라고 했잖아요. 무늬 없는 톡이 신석기 시대 때 굳이 그림을 넣는 것처럼 다 이렇게 비금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릇이 골고루 잘 구워졌기 때문에 바닥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잘 놓아지게 평평하게 만들면서 무늬 없는 토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뭐 붉은색을 입혀서 간토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만드는 토기가 많아지고 또 옆에 손잡이를 단 그런 토기 형태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하고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달리 살았을까요? 어,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했는데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조금 형태가 달라져요. 산자락 끝에 배산, 임수 그래서 뒤에는 산이 있고 또 앞에는 가까이 물이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복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몸을 빨리 숨어야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처럼 살기는 좋았지만 강가 바닷가 뻥 뚫린 곳에서 살다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제대로 숨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강력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몸도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산자락 있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은 농사기술도 발달을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 그런 그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처에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 그러다 보니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모여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산임수에서 이곳에 좀 신석기 시대 때보다는 조금 넓은 형태의 그 움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석기 시대 때는 뭐랬어요? 우리가 1m 정도, 깊게는 1m 정도 땅을 파고 움집을 지었다며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은 지상으로 좀 올라와요. 위로 좀 올라오면서 이 안에도 장방령이라는 것은 이 움집 안에 사각형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지붕의 형태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가운데 불을 피워서 취사를 같이 했다며 청동기 시대 때는 한쪽 이제 주방이면 주방 아니면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장방형 움집을 집니다. 그래서 지붕의 형태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신석기다 청동기시다 이렇게 움집의 형태가 좀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강화도 역사박물관 앞에 가면은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움집의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생활 모습이죠.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이런 모습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배산일수 굉장히 이것만 봐도 마음이 풍요롭고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촌락을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참 아쉬운 면이 좀 있지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 얼마 전 몇십 년 전일까요? 그때 우리 시골의 모습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내려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정일치 사회였다. 군장 또는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나라 이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일도 하였던 제정일치 사회였다.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의 특징입니다. 자, 경제활동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가 되면 농사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벼농사도 짓고 보리도 재배하고 콩도 재배하고 우리 신석기 시대 때는 조, 피, 수수 굉장히 알곡이 작은 알갱이를 재배했다며 청동기 시대 때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이러한 농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벼농사, 보리농사, 콩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청동기 시대 때부터다. 이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인들의 대표적인 무덤 이름에 뭐가 있죠? 돌을 고였다. 요렇게 고였다는 그런 곳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괸돌 돌을 고여놓은 그런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고인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지성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 땅에 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고인돌이 있어서 고인돌 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전국 곳곳에 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전남 화순 지역만 해도 2만 여기가 넘는 고인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북방식 고인돌 또는 탁자용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이 고인돌은 한반도 북부 지역, 만주, 옛날에 고전소 영토였던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어디 있는 거냐면 강화 역사박물관 있는 곳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도에만 해도 한 150여 개 이상의 고인돌이 있대요. 그중에 70여 개 정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강화도 한 지역만 해도 그 정도로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전남, 전라남도 화성 고창에 가면은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이제 바둑판형처럼 생긴 고인돌이 있습니다. 크게는 고창 지역에 가면 10톤에서 아주 큰 거는 300톤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런 큰 고인돌을 이용해 이 돌을 옮길 정도라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지도자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이 고인돌도 이 따지고 보면 이 위에 있는 덮개들을 이동할 때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운반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장정 500명을 두고 이제 몇 명 이제 한 식구로 한 집당 몇 명씩의 사람이 있을까 계산하니까 이 지역에 한 3,000명 정도 사람이 살았던 큰 마을의 지도자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들도 있고 또 우리가 기단식이라는 것은 바둑 판형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개 그냥 바닥에다가 널방을 이게 지하에다가 땅을 파서 돌 널방을 만든 다음에 바로 덮개들을 덮은 덮개식 고인돌 우리가 또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이런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국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청동기 시대 때의 어떤 유물과 고인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청동기 시대는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를 여는 우리가 그 관문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지배자도 나오고 국가도 형성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